칼슘은 질소인산 카리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이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물관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칼슘 부족이 맨 먼저 나타나는 곳은 어린 잎이나 과실 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칼슘하고 반드시 같이 줘야 될 영양분이 있습니다. 바로 붕소입니다. 붕소. 그리고 특이하게 김장 배추가 다른 작물보다 붕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칼슘을 배추한테 줄 때는 칼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붕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사람뿐만 아니고 배추 그리고 모든 작물에게 굉장히 중요한 양분이죠. 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김장 배추나 작물들한테 칼슘을 주실 때 칼슘만 주는 것보다 다른 것을 같이 주시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붕소인데요. 김장 배추에 꼭 필요한 양분 칼슘 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죠. 질소인산 카리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이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식물한테 정말 중요한 영양분인데요. 식물뿐만 아니고 사람한테도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한참 크는 어린이들 우유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칼슘이 많이 들었죠, 우유에. 그리고 어린이들 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칼슘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배추 같은 식물들한테도 칼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식물들은 특히나 사람한테는 없는 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이 칼슘이죠. 칼슘은 세포 분열할 때 세포벽에도 꼭 필요한 영양분이고요. 그리고 뿌리 쪽에도 뿌리털을 만드는데 뿌리털이 성장할 때 칼슘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칼슘은 이 과일의 결실기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과일의 저장성이 떨어지죠. 과일이 오래 못 가는 거죠. 칼슘은 병에 대한 저항력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이 배추가 성장하는 시기에 어느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이 배추가 다 클 때까지도 계속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식물의 성장기에 식물이 한참 클 때 세포 분열이 왕성할 때 칼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꽃이 피는 식물들은 개화기에 그리고 과실이 커갈 때 과실 비대기에도 필요하고요. 수확할 때까지도 칼슘은 꾸준히 공급이 돼야 되는 영양분입니다. 그런데 칼슘이 이렇게 중요한 영양분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입니다. 부족하기 쉬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칼슘은 이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식물 내에서 물이나 양분이 이동하는 관이 있죠. 체관이 있고 물관이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체관은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고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칼슘은 물에 녹아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체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칼슘은 물관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식물들의 구조를 보면 다 커 있는 잎이나 또는 줄기에는 물관이 잘 발달해 있어 가지고 물이 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 잎 끄트머리나 과실 쪽에는 물관이 거의 없죠. 그래서 칼슘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칼슘 부족이 맨 먼저 나타나는 곳은 어린 잎이나 과실 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추도 칼슘 부족 현상이 오게 되면 어린 잎 끄트머리가 썩게 되죠. 그런데 배추는 배추 속이 어린 잎이잖아요. 그래서 배추 속이 썩는 꿀통 배추가 되는 거, 이것은 바로 칼슘 부족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은 이동하기가 어려운데 식물들한테 어떻게 공급을 해줘야죠? 참 난감한 일이네. 예,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칼슘은 뿌리에도 꼭 줘야 되지만 옆면 시비를 해줘야 됩니다. 예, 옆면 시비를 주기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칼슘은 옆면 시비를 해줘야 돼요. 뿌리에도 줘야 되고 동시에 옆면 시비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예, 옆면 시비를 해주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또 뭐예요? 그게 바로 칼슘하고 반드시 같이 줘야 될 영양분이 있습니다. 바로 붕소입니다. 붕소. 그래서 칼슘 붕소 영양제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슘은 붕소하고 같이 주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왜 붕소하고 같이 줘야 되죠? 예, 붕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영양분이 잘 이동하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잎에서 생긴 영양분을 식물체 내에 골고루 전달을 하는 화물차 역할을 하거든요. 택배 역할을 하거든요. 붕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특이하게 김장 배추가 다른 작물보다 붕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붕소만 많이 줘버리면 질소하고 기량작용을 합니다. 식물이 아예 안 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면 안 되고요. 보통 비율은 칼슘 6에 붕소 1 정도, 이 정도 비율로 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칼슘을 주실 때는 반드시 붕소하고 같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칼슘하고 붕소하고 기량작용이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맞습니다. 칼슘은 이렇게 붕소하고 기량 관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붕소하고 같이 주면 좋기는 한데 이렇게 기량작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그게 고민거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 킬레이트 제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량작용을 못하도록 한쪽을 살짝 숨기는 거죠. 예, 그래서 킬레이트 제품으로 요즘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주실 때는 이렇게 킬레이트 제제로 만들어진 걸 주시면 좋습니다. 시중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이런 킬레이트 제제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칼슘 붕소 영양제는 사서 쓰시기를 권합니다. 칼슘 붕소제를 줄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칼슘 붕소제만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배추의 활력을 좀 더해주기 위해서 활력 증강제를 2가지 첨가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풀액비고요. 이것은 아미노산입니다. 예. 아미노산 20ml 타고요. 그 다음에 칼슘 붕소제 20g만 타겠습니다. 그런데 20g을 재기가 어렵잖아요. 전자저울이 있으면 쉬울 텐데 제가 해보니까요. 이 비커에 20ml 정도 채우면 20g이 약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비커에 20ml 정도, 이 숟가락으로 1개 정도 타니까 20ml 되네요. 이것을 여기에 타가지고 다시 이것을 20리터 통에다가 타서 뿌려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항상 사용하시기 전에 사전 농도장애 테스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낮에는 뿌리지 마시고 해가 진 이후에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추밭이 제 산책길입니다. 배추가 이제 속이 차가고 있고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기온도 딱 맞고요. 배추가 한참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좀 많네요. 그것 빼고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는 햇볕도 좋고요.
정말 가을 날씨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햇빛은 배추한테도 좋지만은 사람한테도 좋다 그럽니다.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햇빛을 쬐야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뼈가 튼튼해진다고 그래요. 칼슘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D라고 그러죠. 시간을 내서라도 햇볕을 30분에서 1시간은 꼭 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성장을 한참 하고 있는 배추한테 꼭 필요한 것이 칼슘인데요. 칼슘을 배추한테 줄 때는 칼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붕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